할렐루야. 호남이 살면 나라가 죽고 호남이 변화하면은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가 된다. 이게 호남 사람으로서 그렇구나. 국가적으로 보면 호남이 지금은 좌파를 지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잘 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호남이 변화가 일어나면 20% 30%만 변화가 일어나도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건국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럴 때에 호남의 김성수 선생이 건국의 어머니다. 나는 호남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산업화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이 이루어졌고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참 옛날에 비하면은 우리가 참 어린 시절에 비하면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할렐루야! 지금 요즘에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면석이를 하셨어요. 그래 나는 면석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면석이가 되면 특권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특권이냐? 설날이 돌아오면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 식구들은 다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부엌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우리는 7남매가 어린 시절부터 뭘 했느냐? 면사무소 가면은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7남매가 7남매가 아니고 5 형제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목에 몸이 때가 부르면은 밖에 나와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야,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이 나라가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건국의 아버지였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기초석을 잘 놓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인천 동아일보를 만드시고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만들었던 인천 김성수 선생은 어디 사람이었느냐? 전라북도 고창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됐느냐? 몇 프로요? 13%밖에 안 됐대요. 미국에서 왔을 때.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힘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호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인천 김성수 선생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 좀 조금만 주세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호남은 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이승만과 함께 우파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었던 자랑스러운 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이 호남을 좀 연구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호남은 원래가 좌파가 아니고 어디냐? 우파였다는 거예요. 우파. 박정희의 산업화를 도와주고 이승만이를 도와서 건국을 했던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그러면은 모두 거의가 다 호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남에는요, 아까 우리 땅을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남한은 이북은 김일성이가 땅을 다 뺏어갔어요. 근데 남한은 뺏어가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그것을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저리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삼정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0,000평 정도까지는 가질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였느냐? 호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호남은 땅이 넓잖아요. 근데 그때 김성수 선생이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놀라지 마세요. 김성수 선생이 고창에 땅이 얼마나 있었느냐? 10,000,000 평이 있었대. 10,000,000 평. 이해됩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거기 가봤대요. 하루를 다 다녀도 10,000,000 평을 돌아다니려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땅이 4,000평이에요. 근데 그 4,000평을 돌아다니려면 아침에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김성수 선생이 땅을 국가에다가 아주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토지 개혁을 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호남 사람들을 갖다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자. 그렇게 하고 호남 사람들이 땅들을 다 내놓고 해서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 인정된 토지 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어르신 여러분, 호남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김성수 선생은요, 조직의 천재였대요. 조직의 천재. 그래서 동아일보를 만들고 고려대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조직이 없었을 때에 김성수 선생이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에 건국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호남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호남 사람들이. 내가 호남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호남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남 사람, 호남의 어른 김성수 선생을 어떤 대통령이 건국훈장을 주었어요. 건국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 그분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에게 건국훈장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건국훈장을 뺏어가고
김성수도 18년이에요. 2018년에 김성수 선생의 건국 훈장을 거두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왜 호남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호남 사람들이 이걸 침묵하고 있냐고요? 나도 몰랐어, 나도 몰라.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호남 사람이었던 김성수의 건국 훈장을 취소시키고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면서 산업화를 이루고 방공을 국시로 해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속아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속인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입니다. 자, 김대중의 업적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 김대중이는 뭘 했냐?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민주화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주화를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민주화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좌파의 사람들을 몽땅 거기다 갖다 넣어놨습니까? 여기 저 이정님 차장님이 계시는데 국방부 차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조갑재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김대중이가 민주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김대중이는 좌파의 사람들을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었느냐? 정치권에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거기에 뭘 역할을 했느냐? 오직 대통령 하나 세우기 위해서 김대중의 숙주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자, 김대중이가 한 것이 뭡니까? 남북 평화를 열었대요. 그러면 그가 남북 평화를 열기 위해서 했던 것이 햇볕 정책 아닙니까? 자, 햇볕 정책을 하면서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북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그러면은 외투를 입고 있다가 오바를 입고 있다가 이거 다 벗고 나온대요. 이북이. 지금도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햇볕 정책으로 이북 사람들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이 사람들이 옷 벗었습니까? 옷을 입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김대중 씨가 이걸 생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대북 지원군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타머지 없는 유언비어래요. 그게 유언비어였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김대중 씨가 이 말을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핵을 개발하는 것을 누가? 누구였죠? 김경재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북을 딱 갔대요. 제가 다녀오니까요, 이북에 이미 핵이 85%가 완성됐습니다. 절대 현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보고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한 말이 있어요. 김대중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했냐? 정주영 씨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겪어봤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제가 인천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천은, 경기도는 원래가 어디냐? 백제래요. 백제. 경상도는 신라고.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백제권이 뭉쳐가지고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자, 이렇게 호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누가 하느냐? 정치가들이 그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인천에 있는 호남 사람이 돌아오면 인천의 국회의원들 12명 한 명이라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돼요? 안 돼요? 인천에 호남 사람들이 단결해가지고 나라를 한번 다시 한번 변화시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호남 사람들이 단결하면 인천의 12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깨어나면, 변화하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가 호남 사람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손 들어봐요. 이렇게 많다니까. 손 내려요. 우리가 이제는 다 전파합시다. 친족, 친구,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번에 호남 사람들이 깨어나자. 여러분, 이낙연 씨가 여기서 나온 거 호남 사람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낙연 씨가요 다 또 뭉쳐갈 거요 도로 그리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만큼은 호남 사람들은 절대 국민의힘 안 찍어요. 안 찍죠? 안 찍어요. 왜? 민주당이 싫대요. 근데 국민의힘은 더 싫대요.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통로를 열었으니까, 자, 두 손 들고 무슨 당? 다시 한번 무슨 당?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